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지난주는 조금 짧은 주였습니다.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 금요일은 반장이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제 장을 마감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한 주였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출근을 5일 다 했으니까 굉장히 긴 한 주였었죠. 자, 지난주에 한 주 먼저 좀 보고 지나가면은 다우 지수는 1.18% 올랐고요. S&P 500은 0.99%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88%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짧은 주간 치고는 그렇게 많이 올랐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몇 주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는 사실 이제 좀 짧은 주간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이슈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서 오늘은 조금 좀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비디아가 지난주에도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뭐 다들 이제 그 내용은 다들 보였을 테니까 제가 그거에 관해서 크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주간 하락폭이 한 2%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 전에 오르고 실적 후에는 한 4% 정도 오른 거니까 실적 후에만 보면 그래도 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이 3배 증가하면서도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망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 주가가 왜 빠졌냐? 이게 중국 쪽 부진 때문입니다. 중국의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고 4분기에도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이제 뭐 피크는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국 쪽에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이 중국 이슈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경영진은 중국 쪽이 지금 매출 비중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꺾이더라도 다른 데의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걱정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관련돼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요거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쟁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과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슈인 중국은 요번에 주가 영향을 많이 좀 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로벌 IB들의 의견을 하나같이 다 봐도 좀 단기적인 이슈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가지고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이슈가 한 번 더 주가 영향을 줬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저사양 칩 요게 이제 그 처음에 뭐 그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아무런 제재 없이 수출을 하다가 제재가 1차 제재가 걸렸잖아요. 그 이후에 중국용으로 만든 저사양 칩들이 A800이랑 H800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제재가 10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러면은 기존의 제재를 벗어나서 만들었던 게 A800인데 H800이랑 근데 요번에 2차 제재안이 돼서 더 타이트하게 들어오니까 요 칩들은 더 이상 중국에 수출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저사양 칩, 그 규정에 맞게 만든 게 H20이라는 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발표를 짜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4분기에 차차 배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금요일 날 나온 뉴스에 의하면 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뭐 그 어떤 업계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 얘기 중에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중국 세관에 배송에 대해서 좀 지연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생산 과정의 어떤 그런 차질이라든지 뭐 통합 과정의 어떤 원인으로 인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크거나 한 건 아니라고 해도 굉장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작용을 했었고 지금 과거에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해서 중국에 좀 뭐 수출을 못한다고 해도 저사양 칩을 계속 만들지 않겠냐. 이게 지금 엔비디아랑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걸 보면요. 좀 막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중국의 멱살을 잡고 하드 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AI 칩을 의존할 수 있는 게 뭐 SMIC나 뭐 이런 데서 만든다 쳐도요.
여전히 AI 칩은 엔비디아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사양 칩으로 주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제재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사양 칩 계속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 저사양 칩이 뭐 배송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딜레이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4분기 배출에 영향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금요일 날도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H20 말고 제재 그 2차 제재안에 맞춰서 또 만든 칩이 L20이랑 L2도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개발 중인 칩들이랑 하면 그래도 중국 매출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이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됐다라는 소식에 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다 비슷한 중국의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는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겠는데, 그 전에 이제 아직 뭐 이게 연관성이 그렇게 크거나 한 것들은 아니고 아직 좀 먼 얘기는 이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면, 그 SMIC 요번에 이제 그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7나노급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5G가 되는 폰이 나와가지고 애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2차 제재안이 가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아무리 그 SMIC에서 7나노급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노광 장비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게 반도체에 그 회로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DUV가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가 EUV거든요. 근데 이 EUV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년에 만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배송이 다 되지 않고 있고 TSMC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은 이 노광 장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나노미터급 같은 경우는 DUV 장비로도 여러 번 찍어가지고 만들 수는 있는데 성능면이라든지 대량 생산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했던 얘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대충 만들었겠지만 이거 성능면도 떨어질 거고 대량 생산도 분명히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가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블룸버그에서는 어떤 뉴스를 내놨냐면, 이제 SMIC에서 이미 수년간의 칩 제조 가능한 그런 장비들을 비축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EUV 장비도 재고 확보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를 입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5나노미터까지도 제조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만약에 조만간 5G, 그러니까 그 5G 폰 이후에도 5나노미터급을 갑자기 훅 내놓는다, 짜잔 하고 또 내놓으면 미국에서는 이거 2차 제재한 이후에 또 3차 제재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라서, 이거 자체로만 보면 또 엔비디아에 추가적으로 지금 H20도 만들고 L20, L2도 개발 중인데, 이게 만약에 또 3차 제재안이 가해서 사양이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지금 이슈화가 된 것도 아니고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두 번째로 궁금해하고 있었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AI 칩을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영향이나 대처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AI의 붐이 다시 이제 불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도 엔비디아가 상당 기간은 좀 주도권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이슈가 잠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요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요, 여전히 이제 그 소비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려야 할 텐데, 지난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다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건 못 나온 기업이건 하나씩 다 하는 말이 4분기에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소매 기업들한테
4분기는 거의 황금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의 원인이 뭡니까? 이제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것조차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려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봐야 될 것 같지는 한데 그 전에 이제 전미소매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상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미소매협회는 이제 올해 소비 예상액을 9,666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폭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해에 보면요. 9,57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5.3%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증가폭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보수적으로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지금 소매 기업들도 그런 낌새를 조금 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번 시즌에 이제 그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좀 보면요. 사실은 그 과거로 좀 가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부터 해서 프로모션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11월 이전으로 점점 땡겨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조금 더 땡겨져서 더 빨라진 게 바로 코로나 기간입니다. 2021년도에 이제 10월 달부터 프로모션을 한 기업들이 61%나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공급망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재고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홀리데이 시즌 이제 내일이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선물 이번 주에 사야겠다 이러고 딱 갔더니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요거를 좀 앞당겨서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쇼핑을 10월부터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이게 점점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보면요. 지난주에는 로스라든지 베스트바이라든지 딕스 스포팅 굿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홈디포랑 비슷한 기업이죠. 이제 집에 가전 이제 만드는 것들 이제 재료들 이런 거 파는 데인데 홈디포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로스는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 실적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베스트바이는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것들, 전기제품 같은 것도 많이 파는 데인데 이것도 실적은 잘 나온 반면에 올해 전망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딕스 스포팅 굿즈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전미소매협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자꾸 이제 그 세일 기간이 앞으로 땡겨지고 쇼핑 시기도 앞으로 땡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다 실적을 종합을 해보면 올해 4분기에는 전반적으로는 소비가 둔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괜찮은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괜찮은 섹터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딕스 스포팅 굿즈는 이제 그 스포츠용품만 파는 마트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이런 건데 스포츠용품만 파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근데 이게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키라든지 이런 데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웨어나 이런 게 많이 안 팔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많이 안 좋고 전망까지도 낮추다 보니까 올 한 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마진폭도 증가를 했어요. 게다가 올 한 해 전망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제 스니커즈, 신발이라든지 스포츠 의류 이런 게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개학 시즌이잖아요. 3분기가. 그래서 개학 시즌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2분기까지 계속 판매가 감소하고 있던 것이 반전을 했다는데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웨드부시라고 하는 이제 아이비나 그런 데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올 4분기 그래도 헐리데이 시즌에는 스포츠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은 워낙 지금도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별개라고 치더라도요. 나이키라든지 플라커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땡스기빙 쪽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50%씩 막 세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저도 요번에 주말 사이에 이제 친구랑 영화 보러 그 용산에 갔다가 이제 제가 러닝화가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키 들어가서 딱 사려고 했더니 지금 한 20% 정도 세일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즌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옆에서 굳이 왜 지금 여기서 사냐. 러닝화는
뭐 아울렛을 가든지 똑같이 살 수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 끝난 사이에서 지금 정가 주고 살 필요 있냐? 아울렛 가서 사라.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일을 하면은 그동안 조금 살려고 했던 것들을 사는 소비 경향들이 다들 많이 좀 살아나는 게 있어서 아마 이제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1위는 역시 기프트 카드가 50몇 퍼센트 제일 많았는데, 그 이후로 뭐 이제 옷도 있고 가거든요.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변화가. 근데 변화폭이 좀 컸던 게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 쪽이 이제 지난해만 해도 받고 싶다라고 응답한 게 한 20% 정도 됐는데 올해는 25%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요것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에서 잡히는데, 에스티로더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몇 주 됐죠. 에스티로더의 전반적인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실적 내에서 북미 지역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조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타겟이라든지 메이시스라든지 이런 데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북미 지역의 화장품 이 지금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른 전 세계적인 화장품보다는 북미 지역은 적어도 지금 화장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는 엘프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엘프 뷰티, ELF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그 뷰티 그 화장품 시장의 북미 지역의 매출 비중이 80%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북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프로모션 하는 현황을 조사한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쇼핑하는 시간이 자꾸 앞으로 당겨가면서 10월부터 막 프로모션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뒤로 가면서 이제 그 땡스기빙 지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가면서 이제 그 프로모션율이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번 주의 현황을 보니까 프리모션 하는 게 이제 다들 화장품마다 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화장품은 전년 동기랑 대비했을 때 프로모션율이 높았어요.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엘프 뷰티만 유독 프로모션율이 낮았습니다. 엘프 뷰티는 작년에 같은 기간에 세일을 40% 했고요. 최소한 $30 이상 사면은 세일을 적용해 줬어요. 근데 올해는 최소한 $35 사면은 적용이 되고요. $5 늘린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세일을 받을 수 있는 허들을 늘린 거죠. 그리고 세일 폭도 30%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그 소비가 어떨지는 뭐 이번 주 되고 뭐 다음 주 되고 슬슬 이제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가 어땠냐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요. 그 와중에도 확실하게 소비가 잘 나올 것 같은 분야는 바로 스포츠웨어라든지 화장품이다. 그래서 그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엘프 뷰티 같은 경우랑 나이키는 왜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엘프 뷰티는 주가가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9월부터 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때문이에요. 엘프 뷰티는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심리가 주가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 좀 떨어져 있는데 실적 요번에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도 이런 결과가 반영이 돼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이키도 올해 주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주가 성장률이 아마 4%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소비도 조금 살아나는 기미도 보이고, 그리고 요번 프로모션에서 사실 스포츠웨어가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나이키나 룰루레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주목할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이제 PMI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제조업 PMI, 공식 제조업 PMI, 이제 뭐 국영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차이신 제조업, 수출이라든지 이제 뭐 중소기업들. 근데 이 두 PMI가 지금 둘 다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10월 달에는 국경절도 있었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으로 증가세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되는 PCE 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개인 소득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이 지표에 따라서 향후 FOMC 또 결정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